그러니까 주말의 방향성은 말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이 하나도 없는 아주 정말 이 순수한 퓨어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주말에 올랐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를 여실히 보여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주말의 방향성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물 ETF 차트 확인하셨죠? 지금 추세에 살짝 밀리는 듯 하지만은 결국에 여기서도 행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분석에 앞서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박스권 하단을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다. 다만 거의 변곡점에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선 돌파 시에 나타나는 추후 방향성, 당연하게도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아직 없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상승하게 될런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지만, 어찌됐든 삼각 수렴간의 시간적인 흐름, 그리고 이 박스권 중반대에서 나오는 항상 오버슈팅,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중기적인 조정 추세 거의 끝났다. 그러면 이 중기적인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추세 위로, 즉 200일선이죠. 200일선 위로 올라갔을 때는 항상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 이전 패턴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은 200일선은 항상 하회하게 되더라도 큰 하락, 그리고 돌파하게 되더라도 큰 상승이 나온다는 점, 이 구간도 마찬가지 감안하시어서 되도록이면 추세에 맞는, 즉 물리더라도 롱에 물리더라도 현물에 물리는 이런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번으로 체크하셔야 될 게 바로 현물 ETF 차트죠.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한 가지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려던 걸 깜빡 잊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말 장세가 향후 방향성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주말은 미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금요일 방송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방송 마치고 나서 생각이 났어요. 맞아, 이번 주말 장세가 다음 주를 예견한다, 이 말씀을 제가 못 드렸구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현물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의 방향성을 보시게 되면은 주말에 하락을 보였을 때 주중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고요. 주말에 하락을 보이면 주중에 하락, 주말에 하락을 보이면 주중에 하락, 주말에 하락을 보이면 주중에 하락, 이게 몇 차례가 이제 반복이 되니까 마치 이게 공식이 아닐까 하는, 물론 이제 모든 상황에서의 공식이 아니라 최근 상황에서의 공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투자 상품이 영원한 공식 이런 건 없잖아요. 각각의 사이클마다의 이제 큰 법칙과 작은 공식들로 이루어지는 게 이 투자의 사이클인데, 최근에 어떤 이 전체적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법칙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일시적이나마 특정 구간 또는 짧게나마 시장에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주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주말의 향방이 앞으로 일주일의 방향성을 미리 알려준다, 이런 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현물 ETF는 자금의 출처가 주식시장이죠. 정확하게 표시를 해야죠. 미국 주식시장. 물론 이제 홍콩의 경우도 있고 호주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자금 출처가 있게 마련이죠. 미국 주식시장의 예수금입니다. 정확하게는 미국 주식 거래를 하다가 예수금이 남아있어. 한마디로 돈이 남아있는데 나스닥이 조금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된단 말이지.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예수금을 출금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주식을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주식을 또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근데 특히나 이 금리 인하기에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로 인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추정 속에서 심리적인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예수금 중에서 대체 투자처를 찾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주된 자금의 출처는 미국 주식의 예수금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물 차트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물 ETF 차트로 인해서 뭔가 견인되고 있는 건지,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중에는 현물 ETF 차트가 계속해서 선행 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ETF 차트가 오르면
오르면 비트코인 현물이 따라서 오르고 내리면 따라서 내리는, 물론 시간적인 갭이 좀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이야말로 24시간 365일이 아닌 개장과 폐장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그러니까 소강 상태인 그 외의 시간, 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시간이죠.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밤 10시가 돼서 이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차트를 그려내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 들어서 확인하고 있는 건 장외 거래에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장외 거래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갭이 있느냐 하락 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을 유지해 왔잖아요. 근데 주말 장세는 조금 다르죠. 주말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주도권이 온전히 현물 차트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의 방향성은 말 그대로 미국 주식시장에 영향이 하나도 없는 아주 정말 이 순수한 퓨어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주말에 올랐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를 여실히 보여줄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주말의 방향성이 앞으로의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칙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법칙이라는 건 한 사이클 내에서 온전히 이 법칙을 깨트리지 않아야만 이걸 법칙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데, 현물 ETF가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아직 한 사이클이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는 올해 1월에 승인이 됐으니까 지금 개월수로 따지면은 9개월 차, 만 8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 8개월 동안 10년 이상의 사이클을 그려내고 있는, 정확하게는 4년 주기 사이클을 10년 이상 그려내고 있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법칙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현물 ETF가 우리 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어느 정도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진실에 가까울 법한 가설들을 세워놓고 이 가설에 합당하지 않는 건 지워나감으로써 그 다음번 법칙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된다.